옛날에 큰 재산을 가진 상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인은 용무가 생겨 말에 음식을 준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일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날씨가 너무 더워 길에서 벗어나 샘물이 흐르는 나무 그늘에 앉아 보따리에서 대추야자를 꺼내 먹으며 씨를 이곳저곳에 던졌습니다. 이슬람 신도였던 상인은 음식을 먹고 손과 얼굴, 발을 물로 씻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털이 허옇고 몸집이 큰 정령 하나가 손에 칼을 들고 나타나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그 상인을 없애버리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상인은 이유를 물으니 네가 내 아들을 죽인 것처럼 자신도 상인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아들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정령은 상인이 먹고 던진 대추야자씨 하나가 아들의 눈에 맞아 죽어버렸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상인은 절대로 자신은 정령의 아들을 죽인 일이 없고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전혀 모르고 한 일이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정령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내 아들을 죽인 것처럼 자신도 상인을 없애버리겠다며 상인을 땅에 밀치고 무시무시한 칼을 쳐들었습니다. 울고 짜고 해봐야 소용없다. 난 기어코 살인자는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겠다. 아니 정말 어떤 말로도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러자 정령은 자신은 굳게 결심을 했다며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쉐에라자드는 이야기를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언니가 해주는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디나르자드가 말하자 쉐에라자드는 그 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다며 술탄께서 오늘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술탄은 내일까지만 참고 이야기가 끝나면 명령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대제상은 제 손으로 딸을 처형해야 하는 한탄스러운 마음에 밤을 꼬박 새우고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술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술탄은 아무 말 없이 국사를 돌보았습니다. 이 뜻밖의 상황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 그지 없었습니다. 상인은 정령이 자기의 목을 치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시간을 조금만 주면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 재산을 잘 분배해 주어 분쟁이 없이 한 후에 곧 돌아오겠으니 그때 자신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사정해 보았습니다. 정령은 믿을 수 없다고 했고 상인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맹세하자 1년 후에 다시 나무 그늘에서 만나기로 하고 정령은 물가로 사라졌습니다. 당장은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 안심이 되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맹세를 한 것에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안아주고 상인은 비통에 잠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아내는 대체 왜 그리 슬피 우는지 물었고 상인은 1년 후에 정령의 손에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슬픈 소식에 온 가족이 괴로워했고 세상에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튿날부터 상인은 빚은 갚고 친구들에게 선물도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며 노예에게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는 법의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1년의 세월이 흘렀고 상인은 떠나기 위해 짐을 꾸렸습니다. 그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을 때 모두가 그를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 들었고 상인도 소중한 아내와 자식을 두고 가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인은 아이들에게 자신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떠난다며 자신을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정령과의 약속 장소로 떠났습니다. 물가에 앉아 침울한 심정으로 정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암사슴을 한 마리 끈에 묶어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노인은 이곳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사실 못된 정령들이 출몰하는 지역인데 왜 이런 곳에 오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상인은 노인의 질문에 이곳에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다니요 하며 혀를 끌끌 차더니 자신도 상인과 정령의 만남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며 옆에 앉아 둘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쉐에라자드는 이야기를 멈추었습니다. 술탄은 나머지 부분을 드리리라 작정하고
셰에라자드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상인과 암사슴을 데리고 온 노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또 한 명의 노인이 나타났는데 그의 뒤에는 검정개 2마리가 졸졸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사를 나누고 상인이 이곳에 오게 된 사연과 정령에게 맹세하게 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정령과 약속한 날이라며 어떻게 될지 보고 싶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노인 역시 사건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여 첫 번째 노인 옆에 앉아 대화를 시작하려는데 세 번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근심에 가득한 상인을 보며 무슨 일인지 물었고 노인들은 사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슬픈 사연을 들은 세 번째 노인도 기상천외한 일의 결과에 흥미가 생겨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지 않아 들판 저쪽에서 짙은 연기가 뭉실뭉실 피어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일으킨 먼지 소용돌이 같은 것에서 칼을 든 정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령은 상인을 보자 다짜고짜 달려들어 팔을 잡아 끌고는 내가 내 아들을 죽였듯이 나도 내 놈을 없애버리겠다. 순간 그곳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상인은 울고 새 노인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날이 밝아왔고 술타는 결말이 알고 싶어 처형을 하루 미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암사슴을 데리고 온 노인이 정령의 무자비함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입을 맞추며 잠시 노여움을 거두고 암사슴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간청했습니다. 만일 자신의 이야기가 상인의 사연보다 더 신기하고 놀랍다면 상인이 받을 벌의 3분의 1만 경감해달라고 제안했고 정령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암사슴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암사슴은 저의 아내이자 사촌 누이입니다. 12살에 시집온 아내와 30해를 같이 지냈으며 저희 둘 사이에 자식은 없었지만 아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자식을 얻기 위해 여종을 하나 샀고 아주 영특한 아이 하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아이와 여종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었지요. 한 번도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10살이 되는 해 먼 길을 가야 할 일이 생겨 아내에게 여종과 아들을 맡기고 잘 돌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악한 마술을 익힌 아내는 내 아들은 송아지로 만들고 여종은 암소로 만들어 둘 다 소작인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 아들과 여종의 소식을 묻자 여종은 죽고 아들은 행방을 감춘 지 2달째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아무리 수소문해보아도 찾을 길이 없었고 이후 8개월이 흘러 라마단이 끝난 직후 큰 축제의 날이 되어 소작인에게 살찐 암소 한 마리를 끌어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소작인이 끌고 온 암소는 다름 아닌 여종이었습니다. 제가 그 암소를 희생제물로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암소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치근한 마음이 드는 소리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심에 다른 암소를 끌고 오라고 하자 아내는 파르르 떨며 기르고 있는 암소 중에 가장 튼실하다며 빨리 잡으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아내의 뜻에 암소에게 치명적 일격을 가하려고 하자 그 암소는 더 큰 소리로 서럽게 울어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소작인에게 넘겼고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암소를 단숨에 잡았습니다. 암소를 잡고 보니 뼈만 남아 소작인에게 주고 다른 소를 끌고 오라고 명했습니다. 이번에 그는 아주 통통한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 송아지가 내 아들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의 동요가 되었습니다. 그 송아지도 저를 보자 줄을 끊고 얼른 제 쪽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발밑에 앉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암소가 울던 생각이 나며 송아지에게 혈육의 정이 내 안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소장농에게 이 송아지는 데려가 잘 키우고 다른 소를 끌어오라고 명했습니다.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제사를 지연시키지 말고 어서 소를 잡으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이놈을 죽일 수 없소. 내 뜻에 맞서려 하지 마시오. 내가 이처럼 간청했지만 고약한 아내는 내 아들을 어찌나 미워했던지 강경하게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따르기 위해 죽음의 칼을 집어들고서 샤리아는 암사슴을 끌고 다니는 노인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결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을 집어들고 목덜미를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짐승이 눈물에 젖은 눈으로 저를 아무 소망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도 측은하여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고 다른 놈으로 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내는 내 생각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 내년 축제일에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작인이 나를 따로 찾아와 꼭 만나자기에 허락했고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딸아이가 마술을 조금 안다며 자기가 끌고 간 송아지를 보더니 웃었다 울며 이 송아지는 주인님의 아들이고 웃는 이유는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며 우는 이유는 암소로 변한 이분의 어머니가 희생된 것이 마음 아파 그런다며 이런 사악한 짓을 한 장본인은 주인님의 아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급히 아들이 있는 외양간에 들어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송아지로 변했지만 저에게 보이는 행동을 보니 아들이 분명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술을 한다는 소작인의 딸에게 아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물어보았고 소작인의 딸은 2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과 결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들을 송아지로 만든 사람을 자신이 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흔쾌히 2가지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하고 대신 아내의 목숨만은 빼앗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그녀는 아들에게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다룰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소녀는 물이 든 항아리를 향해 뭐라고 속삭이고는 다시 송아지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면 그대로 있고 만일 악한 법에 의해 변한 것이라면 주권자가 창조한 자연스러운 형상을 되찾아라. 말을 마치고 항아리의 물을 송아지에게 뿌리자 즉시 아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소녀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는 제 의견대로 암사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 짐승입니다. 후에 아들은 상처하고 홀로 되어 여행을 떠났는데 여러 해가 되어도 소식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암사슴을 데리고 아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와 암사슴에 얽힌 이야기가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 상인에게 내릴 벌의 3분의 1만큼 감면해주겠다. 이번에는 2번째 노인이 나서더니 저와 여기 보이는 2마리의 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보다 더 놀랍다고 느끼신다면 상인이 받을 형벌을 3분의 1로 감면해 주시겠습니까? 좋다!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쉐에라자드는 이야기를 멈추었습니다. 위대한 정령의 왕이시여 사실 우리 셋은 형제입니다. 이 2개는 나의 형님들이시고 저는 셋째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각자에게 1,003갱씩을 유산으로 남겨주셨고 저희는 그 돈으로 상인이 되었습니다. 이 2개 중 하나인 큰형님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 상품을 구입해 외국에 나가서 장사를 하기로 결심했고 1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뭔가를 구걸하려는 사람 하나가 제 가게 앞에 나타나 자기를 몰라보겠느냐고 묻기에 자세히 살펴보니 그 거리는 다름 아닌 제 큰형님이었습니다. 저는 형님께 사업은 어떠신지 물어보았더니 그런 질문은 하지 말라며 1년 동안 자신에게 몰려온 불행을 이제 말해야 고통만 되살아날 뿐이라며 괴로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얼른 상점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일을 팽개치고 우선 형님을 깨끗하게 씻기고 제일 좋은 옷도 드렸습니다. 사업 장부를 보니 그동안 2배의 수익이 난 것을 확인하고
형님께 절반을 드려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처럼 함께 살았고 형님은 다시 기쁜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얼마 뒤 여기 보이는 두 개 중 하나인 둘째 형님이 부동산을 팔아 해외 무역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큰 형님과 저는 말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둘째 형님은 모든 것을 팔아 어떤 대상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둘째 형님도 큰 형님과 똑같은 신세가 되어 돌아왔고 이번에도 나는 옷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금을 들였습니다. 둘째 형님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형님이 나를 찾아와 외국에 나가서 함께 장사를 하자고 제의했고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은 나로 하여금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온갖 감언이설로 그들의 계획에 동참시키려 애썼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찾아와 수도 없이 졸라댔고 5년을 버틴 후에 결국 형님들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마치고 상품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어서야 두 형님들은 이미 남은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형님들을 책망하지 않고 6천 세갱으로 불어난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함께 모험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3천 세갱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각자 1,000세갱씩 나누어 가지고 임대한 배에 상품을 싣고 순풍의 돛을 펼쳐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항해를 계속한 끝에 이렇게 한 달의 항해 후에 어떤 항구에 도착했고 그곳에 닻을 내리고 물건을 아주 많이 팔아 10배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번 돈으로 그 나라 상품을 구입해 우리나라에서 다시 장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승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바닷가에서 예쁜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아가씨가 내 손등에 입을 맞추더니 자기를 아내로 맞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별로 내켜하지 않자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말고 후에 자신의 행실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정식 절차에 맞게 혼례를 치르고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신부는 날이 갈수록 좋은 장점들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녀에 대한 사랑이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나만큼 사업에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은 저를 보며 형님들은 결국 질투가 심해지더니 걷잡을 수 없는 욕심으로 변해 급기야 저의 목숨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와 아내가 잠든 사이 형님들이 몰래 들어와 저희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구조가 아니었다면 저는 익사해 버렸을 텐데 내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그녀는 나를 들어올려 훨훨 날아 어떤 섬에 내려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내는 요정이었고 제가 항해하는 동안 저를 지켜보며 정말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 저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그동안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어 고맙다며 이렇게 보답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형님들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며 혼을 내주어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요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거듭 감탄했고 형님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생각하자고 타이르며 그동안 형님들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요정의 화를 한층 더 돋을 뿐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형님들께 꼭 복수해야겠다며 당장 나라가 배를 뒤집어 바다 밑바닥에 빠뜨려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요정을 진정시키며 어쨌거나 나의 형님이니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요정은 훨훨 날아 우리 집 옥상에 나를 내려주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숨겨놓았던 3,000세킹을 꺼내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온순한 기색의 검둥개 2마리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하여 서 있을 때 곧 요정이 나타나 이 검둥개 2마리가 제 형님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너무도 놀라 형님들 꼴이 이게 뭐냐고 묻자 10년 동안 개로 지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는 자기를 찾고 싶으면 어떤 장소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요정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나는 형님들을 모시고 그녀를 찾아서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정령들의 왕이시여 제 이야기가 아주 기이하다고 여기신다면 상인이 당신에게 범한 죄의 3분의 1을 감면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좋다. 동의한다.
이번에는 세 번째 노인이 두 노인과 똑같은 제의를 했습니다. 정령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샤리아는 세 번째 노인의 이야기가 두 번째 노인의 이야기만큼이나 재미있을까 알고 싶어 쉐에라자드의 처형을 다음 날로 미루었습니다.